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JP모건이 2022년 탑픽으로 선정한 미국 기업 퀄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에 익숙하셔서 퀄컴의 퀄자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한번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퀄컴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자, 퀄컴 연매출 40조 2792억원, 영업이익 10조 7414억원, 당기순이익은 9조 9563억원, 시가총액 250조 8048억원, 나스닥 시총순위 18위, 1985년 창립자 어윈 제이콥스가 MIT 동창생들과 시작한 사업이 시초로 CDMA사 원천 기술부터 모바일 AP칩, 올타임 넘버원, 스냅드래곤까지 통신 전자반도체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부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용 반도체 기업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왜 JP모건이 2022년 탑픽으로 퀄컴을 선정했는지, 그리고 초연결 시대 속 탈모바일을 지향하고 있는 퀄컴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선 퀄컴이 대체 무엇을 파는 회사인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FM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CDMA 칩셋, 시스템 소프트웨어, 무선 인터넷 플랫폼 부루 이렇게 길게 있는데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퀄컴? 들으시면 떠오르는 바로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모바일 AP칩 스냅드래곤인데요. 오늘날 퀄컴이 이렇게 글로벌 패미스 기업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이유가 CDMA 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바로 이 스냅드래곤을 통해 만든 모바일 AP 시장의 헤게모니 때문인데요. 현재 세계 모바일 AP 시장에서 퀄컴의 점유율은 무려 40% 수준으로 시장을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AP는 쉽게 이해하시면 컴퓨터의 CPU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컴퓨터는 CPU, GPU가 다 따로 달려있지만 스마트폰은 휴대성을 위해서 CPU와 GPU, 메모리 등을 하나의 칩으로 만든 것을 모바일 AP라고 불러요. 이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모바일 AP는 퀄컴의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QCT, QTL, QSI라고 불리우는 세 가지 사업부로 나뉩니다. QCT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 다루고 있는 모바일 및 5G 관련 반도체 칩, 스마트폰용 AP를 판매하고, QTL은 CDMA와 같은 무선 통신 특허권 사용, 로열티와 같은 무형 재산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QSI는 주로 투자라는 부문이긴 하지만 규모가 작아서 좀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큰 가지로 현재 퀄컴의 매출은 QCT, 모바일 부문에서 70%, QTL, 특허권 수수료에서 20%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QCT의 사업에서 휴대폰, 모바일 AP가 차지하는 부문은 약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QCT의 매출 비중이 70%인 점을 고려할 때 어림잡아 계산을 하면은 7 곱하기 6, 42, 한 퀄컴의 매출 40% 정도가 스마트폰 AP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만큼 현재 퀄컴에서 이 모바일 AP, 스냅드래곤이 가진 위상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재미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 대체 퀄컴의 스냅드래곤은 어떻게 모바일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시대를 앞서간 독보적인 기술력 때문인데요. 퀄컴이 내어놓은 스냅드래곤은 스마트폰용 AP로 최초로 1GHz의 속도의 벽을 깨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흥미로운 점은 1GHz의 기록을 깨고 최초로 2GHz의 벽을 깬 존재도 역시 같은 스냅드래곤인데요. 자기들끼리 도장 깨기를 할 정도로 모바일 시장에서 스냅드래곤은 강한 기술력을 보유했습니다. 게다가 동일 성능의 경쟁사 모델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저전력, 저발열이란 특징으로 휴대성이 필수적인 스마트폰에 있어선 최고의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마트폰의 플래그십 모델에선 싸그리 스냅드래곤이 자리를 차지하며 모바일 AP 시장을 휩쓸을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역시 정말 대단한 실적을 보여주는데요. 2018년 매출 27조, 영업이익은 6천억원 수준에서 예상치이지만 2021년 올해 매출은 40조에 영업이익은 10조, 영업이익률은 무려 27%,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 성장하는 기업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퀄컴의 주가 역시 이 실적에 화답할 수 있게 내가 지금 짱이야! 라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AP 칩 잘 키운 효자 하나로 꾸준하게 올라올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사실 퀄컴이라는 회사를 볼 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퀄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냅드래곤을 통한 모바일 AP의 강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스마트폰 시장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폰 연간 출하 증감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피처폰에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변경된 2010년 초반 성장하던 증감률이 2013년을 정점으로 점점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하량도 마찬가지로 2017년 정점을 찍고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점점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기기 변경이 보편화가 되었고 스마트폰의 기술 고도가 발생하면서 교체 주기가 길어진 탓인데요.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전자제품 출하량이 늘어나고 폴더블폰, 5G 스마트폰이라는 AP칩의 신수요를 통해 퀄컴은 매출을 증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점점 감소하면서 주력인 모바일 AP칩이 더 이상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현실을 마주한 것이죠. 게다가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특허 부문에서 애플과 같은 주요 고객사들의 이탈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애플은 지금까지 자사 아이폰에 퀄컴의 모던 칩을 사용하며 퀄컴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2023년 출시될 아이폰부터는 자체 5G 모던 칩 탑재 방침을 본격화하며 인텔에 이어 퀄컴과의 이별도 공식화를 합니다. 2019년 애플은 인텔의 모바일 모뎀 사업을 1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텔의 소속 인력 2,200여 명과 특허 1만 7천 개를 그대로 가져오며 탈 퀄컴을 선언했는데요. 그 결과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모 CEO는 2023년이면 아이폰에 필요한 통신칩 중 20%만 공급을 하고 2024년에는 10% 이하로 퀄컴의 칩이 사용될 것을 예고하면서 애플과의 결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약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QTL 특허 사용료 부문에서 애플이라는 주요 고객을 잃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퀄컴의 상황을 직관적으로만 본다면 주력 부문인 QCT 스마트폰 AP 시장이 출하량 하락과 증감률 하락으로 시장이 축소가 되고 있고 특허와 수수료로 돈을 받는 QTL 부문에선 애플과의 이별이 예고가 되며 현재 퀄컴이 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부문의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이러한 부정적인 주력 사업의 상황에 주가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 JP모건도 2021년의 탑픽을 테슬라도 아니고 퀄컴으로 꼽았다는 점입니다. 자, 하지만 사실 이렇게 퀄컴에게 기대를 가지는 이유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당연한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퀄컴은 2022년을 넘어서도 우리 삶과 맞닿아있는 초연결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반도체 기업이 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퀄컴은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시대에서 모빌리티, PC, IoT 등 유사한 기업들과 합작을 이어가며 초연결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 퀄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2023년에 ARM 기반의 차세대 CPU를 내어놓겠다 발표하며 기존 모바일 AP에서 컴퓨터 CPU 시장으로 사업을 다각화합니다. BMW에는 2025년부터 차세대 자율운전 시스템 반도체를 납품하며 모빌리티 관련 반도체 매출을 2021년 10억 달러 미만에서 10년 뒤에 80억 달러로 증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진출하고 있는 폴더블폰, 스마트폰에는 퀄컴의 LP칩을 공급하며 퀄컴의 안방인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견고함을 강조를 했죠. 애플 대신 삼성, MS, BMW 협력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용 칩, 자율주행 등의 자동차 칩, 사물 인터넷 칩 등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든 칩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퀄컴의 이런 선택의 원인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시대가 이제는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5G 시대로 클라우드, IoT, 자율주행 등 이제는 세상 모든 것에 모뎀, 통신칩이 필요해지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까지 초연결 시대에는 우리에겐 그저 학술 용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원격 근무 환경은 너무나 친숙한 용어가 됐고 언제 어디서나 근무를 하기 위한 클라우딩 시스템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PC는 앞으로 탁월한 카메라, 연결성 등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이 되며 이를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컴퓨팅 시스템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간 통신 연결과 자율주행을 학습하는 클라우드의 빅데이터까지 클라우드와 데이터를 원활하게 하는 필수 요소는 AP칩이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하는 기술이 초고속과 저지연을 지원하는 5G인 만큼 이를 기반해줄 수 있는 반도체 칩이 필요해질 시대가 온 것입니다. 초연결 시대가 우리 삶에 마주하며 모바일 AP를 전문으로 했던 퀄컴의 밸류에이션이 증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퀄컴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무선전화 통신 기술 CDMA 원천 기술을 보유한 근본 통신 기업입니다. 스냅드래곤이 스마트폰 AP 시장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른 속도도 있지만 하나의 칩으로 여러 통신의 셀룰러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초연결 시대가 도래하고 지금까지 통신칩이라는 주요 수급처가 스마트폰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퀄컴은 스마트폰의 한계를 넘어 컴퓨터, 자동차, IoT까지 초연결 시대에 맞는 사업 덕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하락세라는 진통을 변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더욱더 폭발 성장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죠. 초연결 시대,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에서 퀄컴만한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의 스냅드래곤이 아닌 CPU, 자율주행차의 스냅드래곤을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가올 2022년, 이제는 현실이 된 초연결 시대에서 퀄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잘에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신 매주 투표추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